오늘은 온라인 시간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돌림힘에 관련된 힘입니다. 돌림힘이 다 생각나셔야 되는데, 자, 돌림힘 같은 경우에 보시면 돌림힘은 물체를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했는데 힘은 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거리 곱하기 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돌림힘의 수학적 정의였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나눠준 문제하고 같습니다. 기출문제고요. 길이가 6m고 질량이 40kg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에서 항상 그림을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끊기겠죠? 그러면 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보면, 색깔 있는 펜을 좀 적을게요. 색깔이, 네. 보면, 맨 처음에 힘을 좀 다 표시하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좋은 거는 A가 위로 작용하는 이 FA가 얼마인지 가르쳐줬죠? 650인지를 가르쳐줬고, 실제로 위로 작용하는 FB가 있었고요. 막대 중심, 막대가 6m니까 3m인 지점이겠죠? 밑으로 작용하는 막대의 중력. 그래서 40G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G를 10으로 다 두고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 밑으로 사람이 주는 중력. 그러니까 모르는 게 몇 개예요? 질량과 FB를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 작용한 힘의 합력이 0이다 해서 가에서 식을 써보면 650 더하기 FB가 mg 더하기 40g가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게 FB랑 m이니까 이 식 하나로 안 된다 했습니다. 빨갛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림힘에 관련된 식을 써야 되는데, 이 돌림힘 식을 쓰기 위해서 시그마 돌림힘의 합이 0입니다를 쓰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게 FB와 mg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서 보시면 어차피 B가 움직이기 때문에 B의 힘, 얘는 그걸 구할 의미가 없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문제가 가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질량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질량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돌림힘이 되는 축이 여기 네 군데 중에서 당연히 저는 어디를 잡겠습니까? 조건이 많이 있거나 모르는 점을 찾으려고 했죠. 지금 우리는 FA가 650인지 알고 mg를 모르고 40g도 알고 FB를 모르는데 구하고자 하는 건 mg니까 m을 g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뭐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저는 B를 축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B를 축으로 잡는다. 이것만 잘 제대로 해도 사실 문제의 거의 반은 푼 거죠. 자, B를 축으로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650에 의해서는 위로 이렇게 회전하죠? 그래서 650 곱하기 거리 4m죠? 4는 mg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m 곱하기 10 곱하기 얘는 요거 1m니까 여기가 3m인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1m가 되겠네요? 여기가 2m가 되고, 그렇죠? 총 3m네요? 3. 그 다음에 더하기, mg가 돌리는 거, 40 곱하기 10에 g 2m죠. 이렇게 정리되죠? 일단 좀 정리를 제가 쭉 해보면, 여기서 m이 바로 나오겠네요, 수식에서. 일단 10을 다 날리겠습니다. 10을 날리면, 5, 4, 20, 6, 4, 24. 260이네요. 260은 3m 더하기 80. 3m은 180이죠. 그래서 m이 60kg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에서 알 수 있었던 건, 또는 가에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였나 하면 m이에요. 질량을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질량을 구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구한 질량을 가지고 나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좀 푸는 게 또 포인트가 되는데, 나의 문제를 보시면, 나에서, B를 왼쪽으로 X만큼 이동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나 하면, X의 최대값이래요.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계속 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얘가 이렇게 무너지겠죠. 계속 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밀어지면서 얘가 순간적으로 탁 뜨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최대가 되는 x니까 최대가 된다는 의미로 얘가 딱 뜨는 그 순간이죠. 막대기가 A에서 탁 떨어지는 그 순간. 최대가 된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x의 최대값이라는 의미는 A가 떠받치는 FA가 0이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이 문제에서의 킥포인트는 얘였습니다. FA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얘는 이제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죠? 밑으로 40G를 받아야 되고요. X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위로 FB를 건져야 돼요. 얘는 밑으로 60G를 줍니다. 우리가 딱 문제를 봐도 알겠지만 이 나막대에서의 시그마 F는 사실 물리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구할 수는 있죠. 뭐 0이라고 구하면 되는데 의미가 없다면 제가 적어볼게요. 아래로 작용한 힘 40G 더하기 60G는 위로 작용하는 힘 FB 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하는 게 X이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X가 의미가 없으니까 나식에서는 돌림의 평형식을 쓰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문제 풀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식을 빨리 계산할 수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고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는 뭘 잡겠어요? X를 찾기 위해서 B를 축으로 잡는 겁니다. 왜냐면 B의 정보를 모르니까요. 자, B를 축이면 A는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고요. 여기 돌리죠? 그러면 40 곱하기 10 곱하기 B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빼는 거니까 3에서 여기까지가 3이죠? 3m죠? 여기까지가 3m니까 3m에서 1m 빼고 x 빼니까 2-x입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B가 여기서 오죠? 그러면 얘는 60 곱하기 10에 1 플러스 x가 되죠. 왜냐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딱 나올 거예요. 넘기고 약분하면 2, 3이죠? 그럼 4-2x는 3 플러스 3x 5x가 1이니까 x는 5분의 1이죠? 5분이니까 0.2m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돌림을 가지고 푸는 문제 중에서 뭐 고난이도는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좋은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제로 제가 제시했던 거고 풀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꼭 체크를 해보세요. 순서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순서를 가에서는 2개씩을 쓰고 나에서는 돌림식만 쓴다. 아니면 조금 더 똑똑하게 접근하면 가에서도 돌림임식, 나에서도 돌림임식만 쓰면 문제가 끝나는 문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10분 썼네. 자, 두 번째로 등가속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직 위로 던진 문제인데 문제를 보시면 어떤 물체를 50m 높이에서 연직 위로 20m/s로 치어 던졌대요. 중력가속도는 20이라고 했습니다. 자, 최고점 도달에 걸린 시간 물어보죠. 자, 이 상황에서 최고점, 확대할게요. 최고점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속도가 얼마가 돼요? 0이 돼야 되죠? 자, 얘는 등가속도에서 중력가속도가 G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잡으면 밑으로 향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G가 되죠. 그래서 제가 등가속도 식을 적어보면 1번 V는 V0 플러스 AT 2번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3번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수식을 바꾸면요. V는 V0 마이너스 GT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3번은 EGH 마이너스죠. V0 여기 꼭대기 올라가면 0이니까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H가 2G분의 V0의 제곱이다 하는 세 번째 수식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를 적용시켜 볼게요. 도달할 수업 시간에 한 걸 찾으면 되는데 걸린 시간 물어보죠. 걸린 시간을 뭐 찾으면 된다 했어요? 1번씩.
자, 기억을 풀기 위해서는 1번식을 쓴다. V는 V0-GT. 꼭대기에 올라서면 V가 0이 되더라. 그래서 꼭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T는 G분의 V0. G가 10이고 V0가 20. 2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걸리는 시간은 2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 거 기억나야 되죠? 올라가는데 2초 걸리면 내려오는데 2초. 이 위치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마이너스 20m/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최고점까지 높이 물어봐요. 그럼 몇 번씩 써야 됩니까? 3번씩. h는 20분의 v0의 제곱. 2 곱하기 10분의 v0가 20 곱하기 20이죠? 약분. 그래서 20m. 조심하셔야 되죠? 내가 던진 위치에서 20m인데 내가 이미 얼마에 위치했어? 50m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조건이 지면이니까 50 더하기 20 하셔서 답은 70m가 됩니다. 예, 맞죠? 자, 그럼 기억 맞으니까 지우고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디귿은 풀어볼 필요도 없죠.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어차피 C 위치에서 마이너스 20을 내려가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미 얘는 20보다 큰 상황이죠. 이미 이 속도는 20보다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풀어보시고 좀 시간까지 여유가 있으면 디귿에서 그럼 여기 도달했을 때 속력을 한번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공부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요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의 속도는 개인적으로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체크하시면 되고, 자, 3번은 포물선의 문제입니다. 포물선의 문제. 그러면 비스막이 던져 올린 야구공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0부터 1초까지 공이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25m. 거리가 25m.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이때까지의 시간 t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구하려면 이때까지 위에서 했던 걸 생각해보면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거리를 갖춰줬으니까 포물선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따지죠? 그래서 지금 Y축으로의 운동만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냐? 포물선 문제보다는 등가속도 문제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X로는 상관이 없잖아. 던져질 순간에 X 속력, Y 속력이라고 했을 때 얘는 X 속력은 의미가 없고 Y 속력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등가속도식이 V는 V0 플러스 AT, 이번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3번의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바꿔 써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얘를 쓰겠죠, 일단.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H는 초기의 Y 속도 V0Y 곱하기 1 맞죠? 빼기 2분의 1 G10 시간 1의 제곱. 얘가 얼마예요? 25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V0의 Y 성분 빼기 5는 25니까 V0의 초기 Y 속력이 30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30m/s 제곱이죠. 세크죠. 제곱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최고점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최고점 걸리는 시간이니까 다시 1번식을 쓰는 거죠. VY는 V0Y-GT. 얘가 여기죠. 즉, 최고점 T 탑까지는 G분의 V0Y. G가 10, V0Y가 30. 3초가 걸리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타입은 이때까지 계속 꼭대기까지 구하다가 계속 1번 아니면 3번으로 식을 썼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식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면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좀 한번 해두세요. 최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건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렵다기보다 계산 숫자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죠. 체크를 해두시고, 자, 4번이 진짜 포물선 문제입니다. 공이 같이 수평면으로 공을 비스듬하게 던져서 4초 후에 수평면에 떨어졌대. 4초 후에 떨어졌대. 그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T탑까지에 걸린 시간이 2초란 말이고
내려갈 때 또 2초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4초가 되고 4초 후에 80m 지점에 가니까 여기서의 X 성분은 V0의 X 성분이 X 성분으로는 S는 X축을 보면 S는 V0 X 곱하기 T니까 80m는 V0 X의 4초가 되죠. 그래서 V0 X는 20m/s가 되겠네요. 네, 20m/s가 됩니다. 근데 뭐 X로의 속도는 안 물어보니까 기억이 있어야 상관이 없고, 자 2초가 되면 여기 꼭대기에 도달한대요. 2초가 됐을 때는 뭘 봐야 돼? V0의 Y 성분 봐야 되죠? 그러면 아까 등가속도식에서 1번식에 따르면 V는 V0 플러스 AT가 자 Y번에 Y축만 보셔야 되죠? Y축만 보면 꼭대기 올라가면 0, 처음 V0 Y 마이너스 GT입니다. 근데 꼭대기까지 걸린 시간이 2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0의 Y 성분은 G 곱하기 T가 되고 10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20m/s가 됩니다. 자, 뭐냐? V0의 Y 성분이 20m/s다. 그럼 초기 속력.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럼 초기의 V0는 얼마란 말이에요? X로는 20m/s. Y로는 20m/s니까 두 개 합성해서 그러니까 얘는 20 루트 2 m/s란 말이죠. 던진 속도의 크기는 20이 아니라 20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최고점까지의 높이 구하라고 하니까 높이는 뭐 쓰면 됩니까? 초기 속도 구했죠? Y 속도. 그러면 H는 2지분의 V0의 Y제곱. V0Y가 20 곱하기 20. 2G10. 몇 분 되죠? 20m. 기억 맞네요. 그럼 답은 1번이네. 디귿은 바로 나오죠? 디귿은 뭘 바로 나옵니까? 디귿은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20이니까 세타는 몇 도예요? 45도가 됩니다. 왜? 탄젠트 세타가 1이니까 세타는 45도가 되죠. 그래서 디귿 땡 45도.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포물선에서 가장 좀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개 남았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등성 원운동 문제입니다. 온라인 강의 전날 바로 했습니다. 등성 원운동. 원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개념인 각속도의 개념이다. W라고 쓰고 오메가라고 읽는다. 각속도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였죠.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질량 M, EM이 돈답니다. V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한대. 됐죠? 똑같은 속력으로 원운동한대. 같은 속력으로 원운동해. 자, 길. 주기번호. 주기는 T는 V분의 2파이 R 오메가분의 2파인데 위 그림에서는 요걸 써야겠죠? 왜냐하면 속도 VV 똑같고 똑같은 원을 돌아. 반지름이 R인. T는 동일하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T가 동일하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하고 똑같다고 했습니까? 각속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앱이 주기가 같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시험 문제에 앱이 주기가 같다가 각속도가 같다 해도 맞다고. 그래서 기억이 맞으니까 다 지워. 한 개만 주네. 자, 얘는 구심가속도. A는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긴 한데 뭐 사실 뭘 써도 상관없는데 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얘를 쓰면 반지름 R이죠? 속도 똑같아요. 당연히 구심가속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반지름 똑같죠? 각속도 똑같다 그러죠. 주기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으니까 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 그래서 지우죠. 다시. 자, 디귿입니다. 구심력. F는 구심력은 M R분의 V제곱. 얘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질량은 자, FA는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고 FB는 2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FA 대 FB가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B가 A의 2배다 하니까 D가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지 문제 자체는 쉽게 풀립니다. 체크를 해 두시고 라스트 문제 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문제. 아까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에서 등속 원운동에서의 구심력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데 얘는 구심력이 추의 무게가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얘의 중력이죠. 그래서 EMG 키운 것 같습니다. 치우죠. 됐죠? 수식으로 적어보면 M R분의 V 제곱은 EM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가 되고 구심 가속도는 얘가 그러면 MA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구심 가속도잖아요. 그럼 구심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2G가 되죠. 그래서 니은이 땡이네요. 틀렸네요. 자, A 성형 물어봅니다. AC가 2G라고 했으니까 M R분의 V 제곱이 M 곱하기 2G가 되는 거죠. 약분하면 V는 루트 2RG가 되네요. D는 맞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총 6문제입니다. 오늘 한 내용에서 좀 잘 정리를 해보셔가지고 본인이 좀 취약한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6번 같은 문제는 거의 흡사하고요. 5번이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5번이 되고요. 4번도 포물선으로서 거의 일반적이시면서도 약간 좀 특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체크를 좀 해두시고 3번도 좀 특이하죠. 포물선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되는 형태,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지 않은 형태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가 좀 평이합니다, 사실. 돌림도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문제 한번 쭉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제가 문제는 같이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